지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국민들 경제 고통지수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신인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미국에서는 크고 작은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가 21차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지도를 45%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45%를 넘은 적이 21차례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513일째를 맞았는데요. 이게 통계 분석 업체 538에 따르면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입소스 로이터의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이번 달 여론조사 가운데 9번의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40% 초반대 수준이었고요. 반대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거의 꾸준하게 50%를 넘어섰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 42%, 부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 낮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도 낮은 수준인 겁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 때문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기름 넣을 때 물가 체감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 주유소 전광판마다 대문짝만하게 반짝이는 숫자가 그전에 못 보던 수준으로 뛰어올랐고요. 이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국가 네이션와이드 휘발유 값이 전국 휘발유 값이 처음으로 갤런당 $5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조사 결과 따르면은 미국 성인의 55%가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팁인사이트의 조사인데요. 여기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금융 관련 스트레스 지수는 이번 달에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69.5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50이 넘으면 가계 재정 스트레스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코로나 한창이던 2022년 4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을 때 이때 수치가 69.8점 됐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의 금융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이외의 수단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묘수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올해 11월에 있을 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고전 그리고 공화당의 약진과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지금 중간 선거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수 승리하는 현상이 예비 선거 경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 건너 미국의 일이라 이름이 좀 생소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네바다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조 롬바르도 후보가 승리했다든지 상원 후보의 애덤 락살트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 선거 우세가 점쳐지는 공화당에서 여전히 트럼프의 입김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긴 호흡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를 등에 업은 공화당 후보들이 의회 다수를 장악했을 경우에 미국 내 정책과 그리고 정치 질서 개편 등이 또 다른 경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까? 우선 기업 실적부터 좀 살펴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인 23일에 엑센추어와 페덱스, 24일에는 중고차 판매 현황을 좀 점칠 수 있는 카맥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이 노르웨이 해방 기념일 준틴스데이의 대체 공휴일 때문에 장이 쉬고요. 22일과 23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나서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는 주로 23일 목요일에 나옵니다.
앞서서 유로전 경기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오고 미국의 6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이날 같이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인 23일에 나오는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 역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현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선화 영국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모두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3.1%, 독일은 3.3%, 유로스톡 50 지수는 2.96%, 프랑스는 2.39%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 은행주와 원자재주 모두 4에서 5%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적으로 가정용 내구재 판매 기업인 퍼시몬과 배송업체 저스트 테이크어웨이가 10%대 이상으로 급락했습니다. 네, 부동산 업체 스코티시 모기지는 8% 이상 하락했고요. 반면 런던 주식 교환 그룹인 런던 스톡 익스체인지 그룹은 2.4%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신탁 회사인 세그로도 1.2%대 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 인터넷 소매업체인 잘란도 그룹이 12%대 급락세로 마감했고요. 배송업체들이 모두 7%에서 9%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업체 이온그룹,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 종합화학기업인 바스프, 독일 지수의 하락세를 모두 이끌었는데요. 모두 6%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와 에너지주 모두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유틸리티 업체인 엔지가 7.2%로 가장 성적이 저조했고요. 자동차주 르노, 반도체 업체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명품 업체인 생고방 모두 6%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의 이 영란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그 회의 결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영란은행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목요일 기준금리를 0.4%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에 11%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영란은행의 9명 통화정책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25bp로 인상한 것에 대해 5월의 동일한 투표 결과와 같이 6대3으로 가결했는데요. 3월에 3명의 위원들은 50bp 인상에 투표를 했습니다. 영국 기준금리는 현재 2009년 1월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영란은행이 코로나19 이후로 지난 12월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한 최초의 중앙은행으로서 이번 금리 인상은 연이은 5번째입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영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위기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서는 역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9%, 9%를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11%로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상향 조정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영국 내 전력 과세 메커니즘의 지연에 대한 영향과 영국과 유럽연합의 긴장 고조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북아일랜드 포지션을 둘러싸서 무역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이후로 또 근로자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전문가들은 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장기화 현상을 내다보고 있고 영란은행의 이러한 긴축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정책위원회의 발표 시기는 8월 4일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